제 절친은 맞선 상대가 가난하다며 저보고 대타로 나가 대충 얼버무리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멍해졌죠. 그의 정체가 평범하지 않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허나윤, 올해 27살로 광고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제 절친 강미리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아 미리야,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마자 수화기 너머에서 흐느끼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리는 나윤아, 빨리 나 좀 살려줘. 엄마가 또 나보고 선을 보러 가래. 이번 상대는 무조건 만나야 한다면서 안 나가면 나랑 인연을 끊겠대.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선 보는 것뿐인데 뭘 그렇게 울어? 만나기 싫으면 아주머니께 잘 말씀드리면 되잖아. 미리는 엄마한테 잘 말씀드렸는데도 안 들으셔. 그 남자가 엄마 옛날 직장 동료 조카인데 배경도 다 아는 사람이라 무조건 만나봐야 한대 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죠. 도대체 왜 만나기 싫은 건데 조건이 별로 안 좋아? 미리는 그럼 엄마가 그러는데 그 남자 집이 시골이고 서울에 와서 직장을 구했는데 차도 집도 없고 월급도 몇백밖에 안 된대. 내가 어떻게 그런 짠돌이랑 선을 보니 그 사람이랑 만나면 나중에 찬밥 신세가 될 게 뻔했고요. 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말했습니다. 정말 만나기 싫으면 아주머니께 솔직하게 내 생각을 말씀드려. 정 안 되면 그냥 한번 만나보고 그 사람한테 안 맞는다고 말하면 되잖아. 미리는 나 그런 짠돌이 절대 안 만나. 상상만 해도 역겨워. 나윤아, 제발 부탁이야. 네가 나 대신 한 번만 가줘. 그냥 나 대신 대충 얼버무리고 와. 저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습니다. 내가 너 대신 가라고? 그게 말이 돼? 선은 내 일인데 내가 가면 뭐가 돼? 게다가 그 사람은 널 만나러 오는 거지. 날 만나러 오는 게 아니잖아. 미리는 아이, 뭐 어때? 그냥 가서 대충 응대해주고 우리 안 맞는다고 딱 잘라 말해서 돌려보내면 돼. 우리 엄마한테는 우리가 만나봤는데 별로 안 맞았다고 하면 더 이상 나를 쪼아대지 않을 거야. 저는 그래도 좀 꺼림칙했습니다. 미리야, 그렇게 하면 안 좋지 않아?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얼마나 민망하겠어. 미리는 안 들킬 거야. 내가 엄마한테 요즘 야근이 많아서 꾸밀 시간도 없다고 말해놨어. 너는 그냥 대충 입고 가. 최대한 후줄근하게 입어서 그 남자가 널 보자마자 흥미를 잃게 만들어. 그러면 그 남자도 저절로 너한테 연락 안 할 거야. 그녀는 또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윤아, 우리 제일 친한 친구잖아. 제발 나 좀 도와줘. 만약 엄마가 나랑 정말 인연을 끊으면 나 혼자 어떡해. 저는 미리의 끈질긴 부탁에 시달리다가 오랜 세월 쌓아온 우정을 생각하며 결국 타협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가줄게. 이제 그만 울어. 미리는 제 말에 울음을 뚝 그치고는 금세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나윤아, 역시 넌 내 최고의 절친이야. 내가 날 제일 아끼는 줄 알았어.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만나는데? 미리는 내일 오후 3시에 시내 중심가에 있는 그 오래된 국수집에서 만나. 엄마가 거기가 저렴하고 처음 만나기 좋대. 아, 나윤아, 내일 꼭 후줄근하게 입고 가야 해. 그 희끗희끗해진 티셔츠에 청바지 입고 머리도 대충 질끈 묶고 화장도 하지 마. 최대한 초라하게 보여야 해.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 말대로 할게. 미리는 또다시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일부러 듣기 싫은 말을 좀 해줘. 예를 들어 차도 집도 없고 월급도 적어서 싫다고 말해서 그 남자가 알아서 포기하게 만들어. 절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돌려보내면 돼. 저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 걱정하지 마. 라고 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강미리와 저는 대학교 때부터 절친이었어요. 미리는 예쁘고 집안도 좋았지만 돈을 너무 밝히고 눈이 지나치게 높았죠.
몇 년 동안 수많은 선을 봤지만 단 한 명도 마음에 들어 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번 돈이 없어서 싫다거나 못생겨서 싫다거나 하는 식이었죠. 집에 돌아와 엄마에게 이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나유나, 네가 어떻게 걔 대신 선을 보러 가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만약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라고 걱정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저도 가기 싫었는데 미리가 너무 서럽게 울어서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냥 가서 대충 얼버무리고 돌려보내면 되는 건데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내일 갈 때 꼭 조심하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바로 도망쳐와. 저는 네, 엄마, 조심할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미리가 시킨 대로 희끗희끗해진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머리는 대충 포니테일로 묶고 얼굴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민낯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건물 아래로 내려오자 다시 망설여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건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 하지만 미리의 당부를 생각하니 다시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내 중심가의 오래된 국수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에 다다르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을 보니 정확히 3시 정각이었습니다. 저는 강미리의 맞선 상대가 누구일까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하얀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은 남자가 저에게로 걸어왔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이목구비가 뚜렷하며 피부는 하얗고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깔끔하고 시원한 인상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 사람이 강미리가 말한 그 짠돌이인가? 전혀 그래 보이지 않는데 제가 멍하니 서 있는 동안 남자는 제 앞에 다가와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강미리 씨 되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온화하면서도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무의식적으로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겨우 진정하고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강미리입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 차마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들킬까봐 두려웠습니다. 남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진우입니다. 앉으세요. 제가 이미 대표 소고기 국수 2그릇을 시켰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혹시 싫으시면 다른 걸 시키셔도 됩니다. 그는 앉으라는 손짓을 하며 제 맞은편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앉아 테이블만 응시하며 작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이걸로 할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이진우 씨는 온화하고 단정해 보였습니다. 강미리가 말한 세상, 물정 모르는 짠돌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게다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제가 만나본 어떤 남자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이진우 씨도 자리에 앉아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미리 씨, 제가 고모한테 듣기로는 광고회사에서 기획자로 일하신다고요. 저는 하고 짧게 답했습니다. 강미리의 당부를 기억했습니다. 말을 적게 하고 듣기 싫은 말을 해서 그가 알아서 포기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묻든 대충 얼버무릴 생각이었습니다. 이진우 씨는 제 냉담함에 신경 쓰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광고 기획일 많이 힘드시죠? 야근도 자주 하시고요. 저는 고개를 들어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어쩔 수 없죠. 어떤 사람들은 편하고 돈 잘 버는 일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편하고 돈 잘 버는 일하는 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가 월급이 적다는 것을 비꼬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진우 씨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모든 업계에는 나름의 고충이 있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잘 해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단한 일입니다. 그의 어조는 진심이었고 전혀 화난 기색이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당황했습니다.
이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종업원이 뜨거운 소고기 국수 2그릇을 가져와 우리 앞에 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국수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지만 저는 전혀 식욕이 없었습니다. 이진우 씨는 한 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빨리 드세요. 식으면 맛이 없어요. 이 집 소고기 국수 정말 맛있어요. 저희 고모가 자주 추천해 주시는 곳이에요. 저는 젓가락을 들어 마지못해 면 몇 가닥을 입에 넣었습니다. 대충 몇 번 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진우 씨, 저희는 아무래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진우 씨는 잠시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강미리 씨, 저희 이제 막 만났는데 그렇게 단정하시나요? 저는 네, 저희는 사는 세상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섬세한 삶을 좋아해요. 평소에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애프터눈 티도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이런 건 다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진우 씨가 감당하기 어려울까봐 걱정돼요. 저는 그가 알아서 포기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강미리가 말했듯이 이런 짠돌이에게는 약점을 직접 찔러야 한다고요. 이진우 씨는 저를 보며 눈빛에 약간의 의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미리 씨는 제 경제 상황에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네요. 저는 당연하죠. 요즘 세상에 돈 없으면 한 발짝도 움직이기 힘들어요. 나중에 누구랑 같이 버스 타고 길거리 음식 먹으면서 빠듯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말을 하면 이진우 씨가 화를 내거나 자존심 상해서 돌아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강미리 씨의 생각을 이해합니다.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지지해 주는 것이지 단순히 경제적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말은 잘하시네요. 돈 없이 어떻게 서로 지지해줘요. 같이 찬바람 맞으면서 살 건가요? 이진우 씨, 저는 이진우 씨가 좀 더 현실적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진우 씨처럼 차도 집도 없고 월급도 적은 사람은 제가 원하는 삶을 줄 수 없어요. 저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말을 마치고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듣기 싫은 말을 했다고 생각했고 이진우 씨가 더 이상 저를 귀찮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어서는 순간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2명의 불량배가 갑자기 저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그중 노란 머리를 한 불량배가 저를 한참 동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어이, 이 아가씨 꽤 괜찮게 생겼네. 옷차림이 좀 촌스럽긴 하지만 왜 남자친구랑 싸웠어? 오빠랑 같이 놀러 갈래? 저는 너무 놀라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오지 마세요. 저는 당신들을 몰라요. 노란머리 불량배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모르면 어때? 이제 알면 되지. 가자, 오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는 제 팔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 눈을 질끈 감았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힘 있는 손이 노란머리 불량배의 손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고 보니 이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저와 불량배들 사이를 막아선 채 노란머리 불량배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손 놔. 노란머리 불량배는 아파서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이 새끼, 너 뭐야? 감히 내 일에 끼어들어. 이진우 씨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노란 머리 불량배는 아픔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른 불량배가 이 상황을 보고 돕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이진우 씨는 그를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안 가면 경찰 부를 거야. 두 불량배는 서로를 쳐다보며 이제 강적을 만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노란 머리 불량배는 우리를 험악하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 새끼, 두고 보자. 말을 마치고는 다른 불량배와 함께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다리가 풀려 쓰러질 뻔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을 많이 했는데 그는 제가 위험에 처했을 때 주저없이 나서서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저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마워요. 괜찮아요. 이진우 씨는 괜찮으면 다행이네요. 여기는 사람이 많고 복잡하니 혼자 다니는 여자분은 앞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알았어요.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를 대충 얼버무리고 돌려보내러 왔는데 오히려 그에게 도움을 받다니 이진우 씨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미리 씨, 방금 그 일은 제가 강미리 씨가 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만약 저희가 정말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강미리 씨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강미리 씨의 안전을 위해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이진우 씨는 그래도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방금 그 불량배들이 아직 근처에 있을 수도 있어서 혼자 가시는 것이 걱정됩니다. 저는 그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고마워요. 폐를 끼치네요. 이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국수집을 나와 이진우 씨가 저를 길가로 데려가 택시를 잡아주었습니다. 그는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타세요. 조심히 가세요. 저는 택시에 올라타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이진우 씨는 천만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아가씨,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묻자. 저는 저희 집 주소를 말하고 뒤를 돌아 이진우 씨를 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길가에 서서 저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고 저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이진우 씨를 바라보며 마음에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이 이진우 씨는 강미리가 말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비록 돈도 차도 집도 없었지만 친절하고 용감하며 온화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남자도 사실 꽤 괜찮은데 하지만 강미리의 당부를 생각하니 다시 고개를 저으며 이런 묘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나는 그저 강미리 대신 그를 대충 얼버무리러 온 것뿐이야. 그에게 어떤 감정도 가져서는 안 돼. 택시가 저희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섰고 저는 요금을 지불하고 내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문에 다다르자 강미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는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나윤아, 어땠어? 그 짠돌이 잘 돌려보냈어? 너한테 귀찮게 굴지는 않았고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돌려보냈어. 귀찮게 굴지 않았어. 미리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역시 네가 제일 믿음직해. 어땠어? 네가 엄청 비꼬았지. 그 남자 엄청 자존심 상했겠네? 그녀의 비꼬는 듯한 어조를 들으니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저는 미리야. 사실 이진우 씨는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 사람은 굉장히 온화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모두 점잖아. 게다가 내가 불량배 2명을 만났을 때 그가 나를 구해줬어. 미리는 잠시 멈칫하며 순식간에 어조가 안 좋아졌습니다. 널 구해줬다고? 무슨 말이야? 네가 어떻게 불량배를 만났는데? 저는 국수집에서 불량배들을 만났던 일과 이진우 씨가 저를 구해줬던 일을 그녀에게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미리는 다 듣고 나서도 감사하기는커녕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허나윤, 너 혹시 그 남자한테 홀린 거 아니야? 짠돌이가 무슨 수로 널 구해줘? 어쩌면 그 불량배들은 그 남자가 동정심을 얻으려고 일부러 부른 연극이었을지도 몰라. 저는 좀 화가 났습니다. 미리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때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데 그가 연극을 하려고 자기 안전을 가지고 장난쳤겠어? 미리는 왜 안 돼? 요즘 남자들은 여자를 속이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써. 내 생각엔 네가 그 남자의 겉모습에 속은 거야. 나는 속지 않았어. 그냥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뿐이야. 미리야, 네가 그 사람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네가 원한다면 직접 만나서 잘 알아봐도 될 것 같아. 미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그 사람 절대 안 만나. 차도 집도 없는 짠돌이 따위는 관심 없어. 허나윤, 너 혹시 나랑 남자 뺏으려는 거 아니야? 그녀의 말에 저는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강미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어떻게 내 남자를 뺏어. 나는 그저 너 대신 가서 대충 얼버무린 것뿐이고 그에게 어떤 감정도 없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야. 미리는 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누가 알아. 너 평소에 남자친구도 별로 없었잖아. 이제 겨우 너한테 조금 잘해주는 남자 만났다고 해서 혹한 걸 수도 있지. 저는 너 정말 무례하다. 내가 너를 도와줬는데 감사하기는커녕 이렇게 모욕하다니. 진작 알았으면 너 대신 선보러 가지 않았을 거야. 미리는 내가 널 모욕했다고. 내 생각엔 네가 찔리는 게 있는 것 같아. 허나윤, 내가 그 남자를 싫어한다고 해도 너는 그 남자랑 사귀면 안 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강미리, 너 정말 이기적이야. 더 이상 너랑 말하고 싶지 않아.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소파에 던져버렸습니다. 강미리가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수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우정이 그녀의 눈에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었나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생각할수록 서러웠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인기척을 듣고 방에서 나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윤아, 무슨 일이야? 미리랑 싸웠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있었던 일을 엄마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그 아이는 집에서 너무 오냐오냐해서 버릇이 없어졌어. 너무 이기적이야. 나윤아, 너무 화내지 마. 앞으로 미리랑 어울릴 때는 조심해야 해. 이번 일은 내가 도와준 건데 고마워하기는커녕 그렇게 말하다니 정말 잘못된 행동이야. 엄마, 저는 그냥 너무 서운해요.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오히려 이렇게 모욕당하다니. 정말 더 이상 미리랑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도 너희는 수년 동안 절친이었잖아. 미리가 화가 풀리면 아마 너한테 사과할 거야.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샤워하고 일찍 자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나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강미리의 상처 주는 말들과 이진우 씨가 저를 구해줬던 장면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강미리가 왜 그렇게 돈을 밝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 씨는 분명 좋은 사람인데 그녀는 그가 차도 집도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치부했습니다. 저는 다시 이진우 씨의 온화한 눈빛, 진심 어린 어조, 그리고 저를 보호할 때의 굳건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다시 피어올랐고 이전보다 훨씬 강렬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저으며 이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이진우 씨와 저는 원래 다른 세상의 사람이고 게다가 저는 강미리 대신 그를 만나러 간 것뿐입니다. 우리 둘 사이에는 절대로 아무 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켜보니 강미리에게서 수많은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메시지에서 나윤아, 미안해. 어제 내가 너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됐어. 네가 좋은 마음으로 나를 도와줬다는 걸 알아. 내가 널 오해해서는 안 됐는데 화 풀어줄래? 라고 사과했습니다. 그녀의 사과를 보니 마음속 화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수년 동안 절친이었으니까
이 일 때문에 완전히 사이가 틀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나 화 안 났어. 앞으로 우리 이 얘기는 다시 꺼내지 말자. 미리는 금세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알았어. 나윤아, 역시 넌 내 최고의 절친이야. 저녁에 우리 같이 헹궈 먹으러 갈까? 내가 살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 비록 마음이 아직 조금 불편했지만 이 친구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저와 미리는 헹궈집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그녀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나윤아, 미안해. 어제 정말 고의가 아니었어. 그냥 네가 그 짠돌이한테 속을까봐 너무 걱정됐어. 저는 알아. 너를 탓하지 않아. 라고 말했습니다. 미리는 다행이다. 아, 나윤아, 너 그 남자한테 내 연락처 줬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우리 안 맞으니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어. 그래서 내 연락처는 안 줬어. 라고 답했습니다. 미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난 그 남자가 나중에 계속 귀찮게 할까봐 걱정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메뉴판을 들고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강미리는 최근에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또 다른 맞선 상대를 소개해 줬는데 이번 상대는 집안이 아주 부유하고 큰 회사를 운영하며 아주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신이 나서 제잘거리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행거를 다 먹고 미리는 쇼핑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출근해야 해서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나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미리에게서 온 전화인 줄 알았는데 보니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온화하고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미리 씨 되십니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이진우 씨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네, 저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이진우 씨는 이렇습니다. 어제 국수집에서 지갑을 놓고 가셨더군요. 제가 주웠는데 돌려드리고 싶어서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제 가방을 더듬어 보았고 지갑이 정말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요. 정말 고마워요. 지갑을 잃어버린 줄도 몰랐어요. 이진우 씨는 괜찮습니다. 언제 제가 지갑을 돌려드릴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저녁 퇴근 후에 시간이 괜찮아요. 어제 그 국수집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이진우 씨는 네, 좋아요. 그럼 내일 저녁 7시에 그 오래된 국수집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네,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진우 씨와 더 이상 어떤 인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갑 때문에 다시 만나야 한다니 게다가 계속 강미리인 척해야 한다는 것이 마음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이번 만남 후에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이진우 씨와의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불편해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강미리인 척 그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게다가 이 일은 강미리에게도 말해야 했습니다. 지갑은 제 것이지만 지금은 그녀의 신분으로 있는 상황이라 만약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설명하기가 더 복잡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강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연결되었습니다. 강미리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윤아, 이렇게 늦게 전화해서 뭐해? 나 지금 마스크팩 하고 있는데. 저는 미리야,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미리는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 마스크팩 다 말라가. 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어제 내가 너 대신 선보러 갔을 때 실수로 내 지갑을 국수집에 놓고 왔어. 방금 이진우 씨가 전화해서 지갑을 주었으니 돌려주고 싶다고 하더라고.
우리 내일 저녁 7시에 그 오래된 국수집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 강미리는 이진우라는 세 글자를 듣자마자 어조가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뭐? 그 짠돌이가 너한테 직접 전화했다고? 그 남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내 생각엔 너한테 끈질기게 매달리려는 것 같아. 저는 아니야. 그 사람은 순수하게 지갑을 돌려주고 싶어 하는 거야. 내 신분증, 은행 카드 다 지갑에 있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 미리는 지갑은 가져와도 되지만 더 이상 내 신분으로 가지 마. 그냥 그 남자한테 네가 강미리가 아니라 나 대신 간 허나윤이라고 말하면 되잖아.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내가 지금 그에게 진실을 말하면 우리가 그를 가지고 논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게다가 어제 내가 그에게 우리 안 맞는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내가 본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너무 이상하잖아. 미리는 이상해도 그 남자가 너한테 매달리는 것보다 낫지. 허나윤, 내가 말하는데 너 이번에 가서 그 남자한테 확실히 말해야 해. 네가 내가 아니라고 앞으로 너랑 어떤 연락도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리고 지갑 돌려받고 나서는 그 남자랑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해. 더 이상 그 남자가 너한테 연락할 핑계를 찾지 못하게. 저는 알았어. 확실히 말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미리는 또다시 당부했습니다. 너 절대 마음 약해지지 마. 그리고 다시 그 남자의 가머니설에 속지 마. 그 짠돌이는 분명히 좋은 의도가 아닐 거야. 어쩌면 이런 식으로 너한테 접근하려는 속셈일지도 몰라. 저는 알았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강미리가 왜 항상 사람들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진우 씨는 분명 좋은 마음으로 지갑을 돌려주려 하는 것인데 그녀의 눈에는 오히려 다른 속셈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결심했습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지갑을 돌려받는 것 외에 반드시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요.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날 출근하는 내내 저는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계속 저녁에 만날 일만 생각났습니다. 직장 동료인 이지혜 선배님이 제 표정이 안 좋은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나윤 씨, 오늘 하루 종일 넋이 나간 것 같네. 무슨 일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선배님, 그냥 잠을 좀 설쳤어요. 겨우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고 오래된 국수집으로 서둘러 갔습니다. 가는 도중 강미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녀는 나윤아, 국수집에 도착했어? 내가 말하는데 그 짠돌이 만나면 태도를 강경하게 해야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지갑만 받고 바로 와. 저는 알았어. 다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래된 국수집에 도착했을 때는 겨우 6시 50분이었는데 이진우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와 같은 하얀 셔츠에 검은 슬랙스를 입고 우리가 어제 앉았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지갑을 들고 있었는데 아마 제 지갑인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진우 씨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셨네요. 저는 네.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지갑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이게 강미리 씨 지갑입니다. 안에 물건이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저는 지갑을 들어 열어보았습니다. 신분증, 은행 카드, 현금 모두 그대로 있었고 아무것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 있어요.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천만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분위기는 다시 조금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진우 씨, 솔직히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사실 저는 강미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의 절친 허나윤입니다. 어제 그는 이진우 씨를 만나기 싫어했고 엄마가 화내실까봐 저에게 대신 가서 대충 얼버무리라고 했어요. 미안해요. 이진우 씨를 속여서는 안 됐는데. 이진우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미리 씨가 아니라고요? 저는 네,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요. 이진우 씨를 속였으니 죄송해요. 이진우 씨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그가 이렇게 쉽게 저를 용서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고 동시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용서해 주셔서 고마워요. 미리는 좀 돈을 밝히는 편이라. 이진우 씨가 차도 집도 없어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만나기 싫어했어요. 부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선택이 있으니까요. 저는 강미리 씨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의 너그러운 모습에 저는 더욱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진우 씨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또 속였으니 감사의 뜻과 사과의 의미로 제가 저녁 국수를 대접하고 싶어요. 이진우 씨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미 먹었어요. 게다가 제가 지갑을 돌려드린 것이 강미리 씨에게 저녁을 대접받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럼 안 돼요. 꼭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라고 말하며 종업원을 불러 그가 어제 먹었던 소고기 국수를 한 그릇 주문했습니다. 종업원이 가고 우리는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뭔가 대화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미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미리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나윤아, 그 짠돌이 만났어? 지갑은 받았고 너 그 남자한테 네가 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지? 저는 이진우 씨를 흘끗 보고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응, 만났어. 지갑도 받았고 분명히 말했어. 강미리는 다행이다. 너 빨리 그 남자한테 작별 인사하고 돌아와. 그 남자랑 1초도 더 같이 있지 마. 저는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이진우 씨를 향해 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 친구가 좀 걱정이 많아서요. 이진우 씨는 괜찮습니다. 지갑도 돌려받으셨으니 혹시 급한 일이 있으시면 먼저 가셔도 됩니다. 저는 네, 그럼 먼저 갈게요. 다시 한번 지갑 돌려줘서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미리가 오래된 국수집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진우 씨와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제 팔을 움켜쥐고 말했습니다. 허나윤, 너 왜 아직도 여기서 그 남자랑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지갑만 받고 바로 오라고 했잖아. 그녀에게 팔을 잡혀 저는 휘청거렸습니다. 미리야, 네가 왜 여기에 왔어? 강미리는 저를 무시하고 고개를 돌려 이진우 씨를 험악하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이진우 씨 맞죠? 제가 말하는데 제 절친 허나윤은 넘보지 마세요. 우리는 당신이랑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앞으로 다시는 그에게 매달리지 마세요. 저는 재빨리 미리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미리야, 그렇게 말하지 마. 이진우 씨의 얼굴도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강미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오해가 있으신 것 같네요. 저는 그저 허나윤 씨에게 지갑을 돌려드린 것뿐이고 그에게 매달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미리는 오해라고요. 제 생각엔 당신이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네요. 짠돌이가 감히 백조고기를 먹으려 하다니. 정말 웃겨 죽겠네. 그녀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국수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창피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미리야, 너 너무 심하잖아.
빨리 이진우 씨한테 사과해. 강미리는 내가 왜 그 남자한테 사과해야 돼? 내가 말한 건 사실이잖아. 그는 그냥 짠돌이고 우리한테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이진우 씨는 강미리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짠돌이인지 아닌지는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십시오. 허나윤 씨, 지갑은 돌려드렸으니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뒤돌아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죄책감과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저는 강미리에게 소리쳤습니다. 강미리, 너 너무 심하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강미리는 내가 심하다고? 나는 널 돕는 거야. 내가 듣기 싫은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남자는 나중에 계속 너한테 매달릴 게 뻔해. 허나윤, 내가 말하는데 그런 짠돌이는 앞으로 멀리해. 괜히 너까지 피해보지 말고. 그는 나한테 매달리지 않을 거야. 너야말로 소인배의 마음으로 군자의 생각을 헤아리는 거야. 강미리, 난 정말 너한테 실망했어. 말을 마치고 저도 뒤돌아서 오래된 국수집을 나왔습니다. 강미리를 그곳에 홀로 남겨두고요. 오래된 국수집에서 나와 저는 내내 걸으면서 화가 났습니다. 강미리의 행동은 정말 저를 너무 실망시켰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장소도 가리지 않고 그렇게 매몰차게 이진우 씨를 대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설령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해도 그렇게 사람을 모욕해서는 안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생각할수록 서러웠습니다. 엄마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셔서 물었습니다. 나윤아, 무슨 일이야?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 미리랑 또 싸웠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수집에서 있었던 일을 엄마께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그 아이는 정말 갈수록 더 심해지는구나. 나윤아, 너무 화내지 마. 그런 돈만 밝히고 남을 존중하지 않는 친구는 사귀지 않는 게 낫다. 그래도 우리는 수년 동안 절친이었는데 이렇게 쉽게 잃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진정한 절친은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거야. 자기만 생각하고 내 친구를 함부로 모욕하는 그런 친구는 아니란다. 네가 잘 생각해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강미리의 매몰찬 말들과 이진우 씨가 떠날 때의 차가운 눈빛이 번갈아 떠올랐습니다. 이진우 씨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제가 강미리 대신 선을 보러 가지 않았다면 그가 이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다음 날 아침 저는 다크서클이 짙은 채로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부르셨습니다. 팀장님은 나윤 씨, 우리 회사에 최근 태산그룹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어. 이 프로젝트는 아주 중요하니 나윤 씨가 담당해서 진행해 주었으면 좋겠어. 오늘 오후 2시에 태산그룹의 대표가 우리 회사에 와서 프로젝트 협의를 할 거야. 잘 준비해줘. 저는 잠시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태산그룹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 대기업 맞죠?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번에 그들과 협력하게 된 것은 우리 회사에 아주 좋은 기회야. 나윤 씨가 꼭 잘 잡아서 실수 없이 진행해줘. 저는 네 팀장님, 제가 잘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팀장님 사무실에서 나와 저는 설레면서도 긴장되었습니다. 태산그룹은 업계 선두 기업이니 그들과 협력하는 것은 정말 귀한 기회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제 자리로 돌아와 프로젝트 협의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자료 정리로 바빴고 물 마실 시간도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인 이지혜 선배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나윤 씨, 축하해. 그렇게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다니. 태산그룹 대표는 아주 젊고 잘생겼다고 들었어. 다만 성격이 좀 차갑다고 하더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배님. 열심히 할게요. 겨우 오후 1시 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리한 자료를 서류철에 넣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모두 회사 고위 간부들이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고 마음은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이 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사 이사님이 직접 일어나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들어오는 사람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이 굳어졌고 손에 든 서류철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들어오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이진우 씨였습니다. 그는 오늘 어제 입었던 하얀 셔츠 대신 깔끔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흐트러짐 없이 단정하게 빗어 넘겨 어제보다 훨씬 침착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몇 명의 비서가 따르고 있었고 그의 아우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진우 씨가 태산그룹의 대표라니, 강미리가 차도 집도 없고 월급 몇백밖에 안 되는 짠돌이라고 말했던 그가 수천억 자산가인 대기업 사장이라니. 제 머릿속은 텅 비었고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진우 씨가 왜 그렇게 너그럽고 침착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애초에 짠돌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진우 씨도 저를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며 눈빛에 약간의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바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이사님을 따라 상석에 앉아 자신의 팀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래에 앉아 심장이 쿵쾅거렸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프로젝트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서 책임자들이 차례로 프로젝트 준비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이진우 씨를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서둘러 보고를 마치고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진우 씨는 내내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가끔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어조는 전문적이고 침착했습니다. 협의회는 1시간 넘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회사 고위 간부들은 이진우 씨 팀에게 식사를 대접하려 했지만 이진우 씨는 처리할 다른 일이 있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이진우 씨가 회의실을 나설 때 그는 일부러 저를 흘끗 보더니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허나윤 씨, 잠시 저 좀 따라와 주시겠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하다가 서둘러 일어섰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모두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저는 너무 민망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저를 회사 건물 아래 휴게실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비서가 우리에게 차 2잔을 가져다 준 후 밖으로 나갔습니다. 휴게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고 분위기는 아주 어색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죄송해요. 이전에 있었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이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제가 허나윤 씨를 부른 것은 프로젝트 협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허나윤 씨가 잘 책임져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저는 네, 이 대표님, 제가 잘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그리고 이전에 국수집에서 있었던 일도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허나윤 씨가 고의로 저를 속이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제 잘못입니다. 제가 제 절친 대신 이진우 씨를 대충 얼버무리러 가서는 안 됐고 그의 말을 듣고 이진우 씨에게 그렇게 듣기 싫은 말을 해서는 더더욱 안 됐습니다. 이진우 씨는 제가 다 지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허나윤 씨 친구 일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겁니다. 아, 지갑은 다시 잃어버리지 않으셨죠. 그의 어조는 온화했고 저를 책망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고마워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미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미리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나윤아, 좋은 소식 있어. 엄마가 또 다른 맞선 상대를 소개해줬는데 태산그룹의 고위 간부래. 듣기로는 엄청 부자고 잘생겼대. 우리 내일 저녁에 만나기로 했어. 저는 이진우 씨를 흘끗 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저는 미리야, 할 말이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강미리는 무슨 일인데 빨리 말해. 나 미용실 가야 해 라고 재촉했습니다. 저는 네가 차도 집도 없는 짠돌이라고 말했던 이진우 씨가 사실 태산그룹의 대표야. 수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강미리의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 네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진우 씨가 태산그룹 대표라고? 허나윤, 나한테 장난치지 마. 그가 어떻게 태산그룹 대표일 수가 있어? 저는 장난치는 거 아니야. 진짜야. 나 지금 회사 건물 아래인데 방금 그와 프로젝트 협의를 마치고 왔어. 강미리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흥분으로 변했습니다. 나윤아, 이거 진짜야? 정말 다행이다. 이 대표님, 그분이 나에 대해 언급한 적은 없어? 그녀의 흥분한 어조를 들으니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저는 아니, 그는 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어. 미리야, 나 먼저 끊을게. 할 일이 있어.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허나윤 씨 친구분인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진우 씨는 그가 제 신분을 알게 되었나 보네요. 저는 네. 방금 제가 그에게 말했어요. 이진우 씨는 알겠습니다. 이제 가서 일하세요. 프로젝트에 더 신경 써주세요. 저는 네, 이 대표님, 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미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바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강미리는 분명 저에게 그와 이진우 씨를 연결시켜달라고 끈질기게 부탁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생각을 하니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강미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리고 이진우 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휴게실에서 나와 제 자리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강미리의 전화는 계속해서 끈질기게 걸려왔습니다. 저는 아예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휴대폰을 켜는 순간 그녀가 끝없이 저를 귀찮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남은 오후 내내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프로젝트 자료 정리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정장을 입은 이진우 씨의 모습, 그의 온화한 목소리,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 강미리의 흥분한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앞으로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정말 알 수 없었습니다. 겨우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켜고 집으로 가려 했습니다. 휴대폰을 켜자마자 강미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강미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윤아, 왜 휴대폰을 꺼놨어? 나 너를 한참 찾았잖아. 저는 나 일하느라 바빴어. 전화 받을 겨를이 없었어. 라고 말했습니다. 강미리는 나윤아, 내가 말하는데 그 태산그룹 고위 간부 안 만나. 난 이 대표님을 찾아야겠어. 이 대표님이야말로 진짜 대단한 분이잖아.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 대표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았다고. 이전에 그를 차도 집도 없는 짠돌이라고 말하고 감히 백조 고기를 먹으려 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더라? 강미리는 제 말에 좀 민망한 듯 말했습니다. 나윤아, 내가 그때는 몰랐잖아. 누가 그 대기업 대표가 그런 작은 국수집에서 선을 보고 그렇게 평범하게 입고 올 줄 알았겠어? 저는 이 대표님은 그저 겸손하신 것뿐이야. 어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는 다르지. 강미리는 내가 잘못했어. 그럼 됐지.
나윤아, 제발 부탁이야. 이 대표님과 나를 좀 연결시켜줘. 너 지금 그분과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으니 자주 만날 거 아니야. 그분 앞에서 나를 좋게 몇 마디만 해줘. 응? 저는 강미리, 꿈도 꾸지 마. 이 대표님은 너 같은 유형의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게다가 네가 이전에 그를 그렇게 모욕했는데 그가 어떻게 너랑 사귀겠어. 강미리는 내가 이전에 그분의 신분을 몰랐던 것뿐이잖아. 내가 그분께 사과하면 분명 용서해 주실 거야. 나윤아, 우리는 최고의 절친이잖아. 이번 한 번만 나를 도와줘. 난 너를 도울 수 없어. 내 앞가림이나 잘해. 말을 마치고 저는 전화를 끊고 그녀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와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기심과 돈을 밝히는 태도가 수년 동안 쌓아온 우리의 우정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강미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 깨끗이 정리될 줄 알았는데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회사 건물 아래에서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정교한 화장을 하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신경 써서 꾸민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 말했습니다. 나윤아, 왜 나를 차단했어? 나 너를 한참 찾았잖아. 저는 강미리, 내가 말했잖아. 나는 너를 도울 수 없으니 더 이상 나를 귀찮게 하지 마. 강미리는 나는 너를 귀찮게 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이 대표님을 기다리러 왔어. 직접 그분께 사과할 거야. 저는 여기서 기다리지 마. 이 대표님은 너를 만나지 않을 거야. 강미리는 아니야. 나는 안 믿어. 내가 진심으로 그분께 사과하면 분명 용서해 주실 거야. 저는 어이가 없어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 말을 마치고 저는 돌아서서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좀 불안했습니다. 강미리가 여기서 소란을 피워 회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고 저와 이 대표님의 프로젝트 협의에도 영향을 줄까봐 정말 걱정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진우 씨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이 대표님께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비서는 허나윤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 대표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강미리가 아예 회사 안으로 쳐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제지당했지만 로비에서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 대표님, 이진우 대표님, 저는 강미리입니다. 사과하러 왔어요. 나와서 저 좀 만나주세요. 회사 로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모두 구경하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듣고 서둘러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강미리를 잡고 말했습니다. 강미리,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빨리 나랑 가자. 강미리는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안 가. 난 이 대표님을 만나야 해. 사과해야 한다고. 바로 그때 이진우 씨와 그의 비서가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강미리는 이진우 씨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옷과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빠른 걸음으로 이진우 씨 앞에 다가가 스스로 온화하다고 생각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강미리입니다. 이전에 제가 잘못했어요. 이 대표님을 오해하고 모욕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됐는데 여기서 이 대표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진우 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그녀를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강미리 씨, 사람을 잘못 아신 것 같네요. 저는 당신을 모릅니다. 강미리는 잠시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어떻게 저를 모르실 수가 있어요? 저희 이전에 선을 통해 만난 적이 있잖아요. 시내 중심가의 그 오래된 국수집에서요. 제가 제 절친 허나윤을 대신 보냈었죠. 이진우 씨는 생각났습니다. 당신이 바로 제가 차도 집도 없다고 싫어해서 절친을 대신 보내 저를 대충 얼버무리려 했던 강미리 씨군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강미리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이 대표님, 제가 이전에 이 대표님의 신분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만약 제가 이 대표님이 태산그룹 대표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정말 이 대표님을 좋아해요.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이진우 씨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미리 씨, 저는 당신에게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저를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또한 제 직원도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비서, 그를 쫓아내세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경비원 2명을 불러 강미리를 쫓아냈습니다. 강미리는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진우, 후회할 거야. 가만두지 않을 거야. 로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렸고 강미리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한쪽에 서서 그녀에게 단 한치의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속이 시원할 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이진우 씨는 저를 흘끗 보더니 말했습니다. 허나윤 씨, 볼성사나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이 대표님, 죄송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이 대표님께 폐를 끼쳤네요. 이진우 씨는 괜찮습니다. 허나윤 씨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제 올라가서 일하세요. 저는 네, 이 대표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진우 씨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우리 둘만 있었고 분위기는 좀 어색했습니다. 저는 이 대표님 고마워요. 방금 저를 책망하지 않으셔서요. 이진우 씨는 제가 허나윤 씨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엘리베이터가 층에 도착했고 제가 먼저 내리며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저는 먼저 일하러 가겠습니다. 이진우 씨는 네, 허나윤 씨, 저녁에 회사 근처 호텔에서 프로젝트 추진 회의가 있습니다. 허나윤 씨도 함께 참석해 주세요. 저는 네, 이 대표님.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조금 설레었습니다. 방금 이진우 씨가 강미리를 공개적으로 거절하는 모습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쾌한 복수일까요? 정말 속이 시원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저녁 프로젝트 추진 회의가 조금 기대되었습니다. 회의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제 자리로 돌아온 후 저는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혹시라도 저녁 추진 회의에서 실수가 생길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진우 씨와 함께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좀 긴장되었고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겨우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간단히 짐을 챙기고 회사 동료들과 함께 이진우 씨가 말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추진 회의는 호텔의 작은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이진우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후에 입었던 검은색 정장을 입고 몇몇 프로젝트 팀 책임자들과 대화하고 있었는데 표정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앉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진우 씨가 저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옆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는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허나윤 씨, 오셨네요. 저는 네, 이 대표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자료는 다 준비되셨나요? 잠시 후 허나윤 씨가 기획안의 핵심 내용을 자세히 보고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다 준비됐어요. 이 대표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평소처럼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의 어조는 온화했고 따뜻한 물결처럼 순식간에 제 긴장감을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 대표님. 얼마 지나지 않아 프로젝트 추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서 책임자들이 차례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곧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서서 회의실 앞 프로젝터로 걸어가 기획안을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유지하며 기획안의 핵심 아이디어, 실행 단계, 그리고 예상 효과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보고하는 도중 저는 가끔 이진우 씨를 쳐다보았는데 그가 계속 진지하게 듣고 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반응을 보니 더욱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보고를 마치고 앉으려 할 때 회사 베테랑 기획자 박 선배님이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허나윤 씨, 이 기획안은 듣기에는 괜찮지만 너무 이상적이야. 실행 단계가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아서 전혀 실현 불가능해. 내 생각엔 허나윤 씨가 너무 어려서 경험이 없는 것 같네. 저는 잠시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박 선배님, 저는 제 기획안이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 실행 단계들은 제가 자세한 조사와 분석을 거친 결과예요. 박 선배님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조사와 분석? 경력 몇 년 안 되는 젊은 아가씨가 얼마나 많은 조사 경험을 가지고 있겠어. 내 생각엔 네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이 기획안은 다시 만들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프로젝트 진행만 방해할 뿐이야. 저는 박 선배님이 항상 저를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낸 기획안이 그의 것보다 더 창의적이었고 결국 회사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저를 일부러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화가 났지만 그에게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베테랑 기획자였고 회사에서 발언권이 아주 컸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이진우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 부장님, 저는 허나윤 씨의 기획안이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가 명확하고 창의적이며 실행 단계도 아주 자세합니다. 박 부장님께서 비현실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적절하게 배치한다면 이 단계들은 모두 실행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 선배님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진우 씨가 저를 변호해 줄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는 이 대표님, 이 기획안은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 기획안대로 진행하면 분명 문제가 생길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저는 허나윤 씨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 기획안은 허나윤 씨의 생각대로 실행하십시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진우 씨의 말을 듣자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가 저를 이렇게 믿어주고 심지어 저를 위해 책임을 져주겠다니. 박 선배님은 얼굴이 굳어졌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이 대표님. 회의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저는 이후의 내용은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계속 이진우 씨가 방금 저를 도와주었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를 보호해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것은 그에 대한 제 호감을 몇 배나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추진회의가 끝났을 때는 이미 밤 9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짐을 챙기고 집으로 가려 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자 이진우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허나윤 씨, 잠시만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또 무슨 일 있으세요? 이진우 씨는 방금 박 부장님이 허나윤 씨를 곤란하게 한 것이 놀라게 하지는 않았나요? 저는 아니요. 고마워요. 방금 저를 도와주셔서. 이진우 씨는 천만에요. 허나윤 씨의 기획안은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그저 사실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게다가 허나윤 씨는 제가 지정한 프로젝트 담당자이니 당연히 허나윤 씨를 믿어야죠. 저는 어쨌든 그래도 고마워요. 이 대표님이 아니었으면 제 기획안은 아마 부결되었을 거예요. 이진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허나윤 씨의 능력은 분명합니다. 제가 아니었더라도 언젠가는 모두에게 인정받을 겁니다. 아, 너무 늦었으니 허나윤 씨 혼자 집에 가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저는 잠시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대표님.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이진우 씨는 괜찮습니다. 저도 마침 돌아가는 길이고 가는 길에 들르는 것이니 저는 그럼 고마워요. 폐를 끼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아니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함께 호텔을 나섰습니다. 이진우 씨의 운전기사가 이미 차를 가져와 있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으로 아주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이진우 씨는 차 문을 열어주며 말했습니다. 타세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에 올랐습니다. 차 안은 넓고 내부 장식도 아주 호화로웠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조금 긴장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제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저는 한빛 아파트 단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운전기사에게 말했고 운전기사는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가는 내내 우리는 가끔 몇 마디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부분 프로젝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진우 씨는 지식이 아주 넓었고 프로젝트에 대한 많은 견해가 독창적이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와 대화하는 것이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는 한빛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풀며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데려다 주셔서 고마워요. 이진우 씨는 천만에요. 올라가세요. 조심하시고요. 저는 네, 이 대표님도 일찍 들어가서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 문을 열고 내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진우 씨가 말했습니다. 허나윤 씨, 잠시만요. 저는 뒤돌아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또 무슨 일 있으세요? 이진우 씨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제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 명함입니다. 제 개인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젝트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허나윤 씨가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하세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고 감동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개인 명함이었습니다. 그가 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네, 이 대표님. 고마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천만에요. 올라가세요. 저는 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린 후 이진우 씨에게 손을 흔들었고 이진우 씨도 저에게 손을 흔들어준 후 운전기사가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저는 아파트 단지 입구에 서서 차가 밤하늘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손에 든 명함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명함에는 이진우라는 세 글자와 그의 개인 전화번호가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지갑에 넣고 아파트 단지로 들어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이진우 씨의 모습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온화한 미소, 침착한 어조, 그리고 저를 도울 때의 굳건한 눈빛이 모두 제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정말 좋아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귀한 대기업 대표이고 저는 그저 평범한 기획자일 뿐입니다. 우리 둘 사이의 격차는 너무 컸습니다. 이 좋아하는 감정이 저만의 짝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이진우 씨의 모습만 떠올랐고 손에는 그의 개인 명함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설레면서도 불안했습니다. 설레는 것은 그가 저에게 정말 특별한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업무적으로 저를 보호해줬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고 개인 명함까지 주었습니다. 불안한 것은 우리 둘 사이의 신분 격차가 너무 커서 그의 마음을 정말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저는 명함을 조심스럽게 사무실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동료들이 볼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하며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이진우 씨의 지지 덕분에 저는 프로젝트에서 더욱 능숙하게 일할 수 있었고 각 부서와의 협의도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날들은 며칠 지나지 않아
회사에 저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부당한 관계로 프로젝트 담당자 자리를 얻었다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대표님께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신분 상승을 꿈꾼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소문들은 그럴듯하게 퍼져 저를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소문들이 강미리가 퍼뜨린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진우 씨에게 공개적으로 거절당한 후 분명히 분했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저를 망치려 했을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니 너무 어이가 없었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악독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았고 심지어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전에 저에게 친절했던 이지혜 선배님마저도 저와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런 소문은 해명할수록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알았기에 오직 시간이 천천히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미리가 점점 더 심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점심때 제가 회사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앉자마자 강미리가 식당 문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곧장 제 식탁으로 걸어와 많은 동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허나윤, 너 정말 대단하다. 이 대표님을 유혹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다니. 내가 이렇게 하면 재벌가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말하는데 이 대표님은 너 같은 속물은 절대 안 좋아해. 주변 동료들은 모두 식사를 멈추고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강미리,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이 대표님과 나는 그저 업무 관계일 뿐이야. 강미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업무 관계? 업무 관계인데 그분이 직접 너를 집까지 데려다 줘? 업무 관계인데 그분이 너한테 개인 명함을 줘? 허나윤, 더 이상 시침이 떼지 마. 다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 저는 너 정말 무례하다. 더 이상 너랑 쓸데없는 소리 하고 싶지 않아. 말을 마치고 저는 돌아서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미리는 저를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도망가려 하지 마. 그렇게 쉽게는 안 돼. 오늘 너는 분명히 말해야 해. 네가 비열한 수단으로 이 대표님을 유혹한 거 아니야? 우리가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 놔. 저와 강미리는 모두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다름 아닌 이진우 씨였습니다. 그가 언제 식당에 왔는지 모르겠지만 차가운 표정으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미리는 이진우 씨를 보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제 손을 놓고 옷을 정돈하며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 오셨어요. 이 대표님, 허나윤 좀 보세요. 그가 감히. 이진우 씨는 그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강미리 씨, 제가 이전에 경고했습니다. 다시는 제 직원을 귀찮게 하지 말고 다시는 우리 회사에 오지 말라고요. 왜 말을 듣지 않습니까? 강미리는 이 대표님, 저는 이 대표님을 위해서예요. 허나윤은 속물이에요. 그가 이 대표님께 접근하는 것은 이 대표님의 돈과 지위를 위해서예요. 이 대표님은 절대 그에게 속지 마세요. 이진우 씨는 제가 그에게 속았는지 아닌지는 제가 알아서 판단할 일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소문을 퍼뜨리고 제 직원을 악의적으로 비방하여 우리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 질서에 영향을 끼쳤으니 제 변호사를 통해 당신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겠습니다. 강미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말했습니다. 이 대표님은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저 이 대표님을 좋아했을 뿐이에요. 이진우 씨는 좋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비원, 그를 쫓아내세요. 앞으로 다시는 우리 회사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십시오. 경비원들이 곧바로 달려와 강미리를 쫓아냈습니다. 강미리는 몸부림치며 소리쳤습니다. 이진우, 허나윤,
너희들 후회할 거야. 식당 안의 동료들은 모두 수근거렸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도 복잡해졌습니다. 이진우 씨는 제 앞에 다가와 저를 보며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허나윤 씨,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고마워요. 이 대표님. 이진우 씨는 미안합니다. 제가 허나윤 씨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서 서운하게 만들었네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목소리를 높여 식당 안의 모든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최근 회사에 허나윤 씨에 대한 많은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허나윤 씨가 이 프로젝트 담당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능력과 재능 때문입니다. 그의 기획안은 매우 뛰어나 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와 허나윤 씨 사이는 비록 현재는 업무 관계일 뿐이지만 저는 그에게 분명히 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친절함, 진실함, 그리고 능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 모두가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진우 씨의 말을 듣자 저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다니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얼굴은 화끈거렸습니다.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주변 동료들도 모두 놀라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우 씨는 저를 보며 눈빛이 온화하면서도 굳건했습니다. 허나윤 씨, 저는 우리 둘 사이에 약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어 제가 허나윤 씨를 보살피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이진우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제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앞으로 다시는 허나윤 씨를 서운하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주변 동료들은 모두 박수를 쳤고 이전에 이상했던 눈빛들도 축복의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지혜 선배님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윤 씨, 축하해. 나는 네가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선배님. 그때부터 이진우 씨는 공개적으로 저와 함께 했습니다. 그는 매일 차로 저를 출퇴근시켜 주었고 가끔 아침 식사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저를 공원에 데려가고 영화를 보러 가고 제가 좋아하는 길거리 음식을 사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기업 대표라고 해서 한 번도 거만한 태도를 보인 적이 없었고 저에게 항상 온화하고 배려심 깊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진우 씨가 그 작은 국수집에서 선을 봤던 것은 그의 고모가 그의 진짜 신분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모는 그가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생각하고 그와 함께 소박한 삶을 살 수 있는 여자를 소개해 주려 했던 것입니다. 뜻밖에도 강미리처럼 돈만 밝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 제가 그를 대신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인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강미리는 이진우 씨에게 법적 책임을 추궁당해 명예훼손 배상금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소문을 퍼뜨린 일 때문에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아무도 다시는 그녀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마저도 그녀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나서 그녀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쓸쓸하게 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반년 후 이진우 씨가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성대한 식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오래된 국수집에서 우리가 처음 먹었던 소고기 국수 2그릇을 시키고 반지를 꺼내 무릎을 꿇고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윤 씨. 처음 여기서 나윤 씨를 만났을 때부터 나윤 씨가 참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저에게 차가웠지만
나윤 씨의 선량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매일 아침을 함께 먹고 노을을 함께 보고 인생의 모든 단계를 함께 걷고 싶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를 보며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럴게요. 이진우 씨는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준 후 일어서서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국수집 창문을 통해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우리를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저의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제가 강미리 대신 선을 보러 가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이진우 씨와 저는 서로 엇갈렸을까? 하지만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인연은 아무리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도 결국 만나게 된다는 것을요. 그동안의 오해, 서운함, 그리고 어려움은 모두 우리 사랑의 길에 놓인 작은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두 사람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지지해준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행복하게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추가 잊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